안녕하세요. 오늘 제도와 정책, 제도와 철학 계속 수업을 이어서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5월 첫째 주일 것 같은데 중간고사가 4월 말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마 시험 끝나고 영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뭐 계속 이런 형태로 기말고사 때까지 진행을 할 거고, 중간고사 답안지를 제가 간략하게 봤는데 이 내용을, 제가 가르쳐 드린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답안지를 쓰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이 분야를 어디선가 많이 주워 듣기도 하고, 어깨너머로 본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완전히 생초보 백지장 그냥 밑바닥에서 이걸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해를 잘 못하고 답안지를 쓰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도 그 출석 그리고 정해진 거에 따라서 잘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무사히 그리고 편안하게 종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203쪽을 한번 볼게요. 203쪽에 지금까지 얘기하고 사실 같은 얘기가 반복되거든요. 반복되는데 너무 이제 반복되는 얘기는 생략하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3쪽입니다. 203쪽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사회. 거기 사회 세계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는, 자, 사회에 대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요.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연처럼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이념을 최대한 없애고 난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느냐. 자,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자, 여기 1번이요. 너의 주관적인 생각을 없애고 배제하고 네가 사회를 이해하고 있느냐.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답을 미리 말씀드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저도 아니에요. 자, 204쪽에 이렇게 점 이렇게 찍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위에서 한 7번째 점 찍힌 걸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은 자연처럼 공통된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른바 밑바탕이 같으냐는 거예요. 자, 사회는 자연처럼 공통 본질, 자, 다른 말로 진리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자,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자, 주관을 배제하고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자, 사회는 자연처럼 공통된 본질, 밑바탕, 이른바 진리가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고 제가 답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나의 주관이 어느 정도 이제 나의 시각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공통의 본질이 있다 없다를 가려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자, 206쪽입니다. 자, 맨 위에 줄이요. 인간은 독특한 그리고 탁월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언어적 동물입니다. 다시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능력이 있다. 자, 그리고 206쪽에 위에서 9번째 줄에 이런 게 있어요. 초자연적인 종교와 우상의 세계도 인간에게 분명히 있다. 자, 분명히 있습니다. 자, 종교는 이미 아시니까 넘어가고, 우상이라는 거요. 자, 우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과거 우리가 고조선, 자, 고구려 백제 신라 때를 보면은 나무에 대해서 기도를 하거나 땅에 대해서 기도를 하거나, 또는 동물이요, 호랑이나 이런 동물에 대해서 기도를 하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이라고 하죠. 용이라고 하는, 자, 영어로 드래곤이죠. 드래곤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심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간은 분명히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이른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설명은 바로 언어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언어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자고요. 말로 하기가 애매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벽화, 그림을 그리죠. 그래? 네가 말하는 게 이거구나.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 그림 같은 것, 그리고 조각. 우리가 특히 외국인 학생들도 아마 아실 거라고 믿는데, 석가탑이라든가, 다보탑이라든가,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제 불교 문화였으니까요. 이런 걸 보면, 이게 뭐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한번 좀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외국인 학생들도요. 자, 거기에 대한 게 바로 종교, 우상, 그리고 상징에 대한 어떤 설명과 해석을 언어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넘어갈게요. 자, 209쪽입니다. 209쪽에 위에서 8번째 줄에 영어 단어가 하나 나와요. 자, live through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에요. 사람은 굳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학습하고 있고 주변 세계를 저절로 이해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기 전, 약 20년, 25년 전부터 세상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살았죠. 자, 학습하는 것 중에 저절로 학습하는 거 많습니다. 자, 친구하고 화장실을 같이 가는 거. 이 학습이에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화장실이라는 것만 나와 있지, 그게 어떤 그 쓰임새, 용도인지 나와 있지, 화장실을 어떻게 가라고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체로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 209쪽이요. 그 두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부분이요. 굳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대상 그리고 현상을 해석해 그것을 무엇이라고 지각한다. 자, 야, 너 이거 무슨 소리 같아? 야, 저거 사람 소리 아니야? 글쎄, 사람 소리 아닌 것 같은데? 자, 또는 우리가 도시에서 이제 예를 들어보자고요. 야, 저거 무슨 소리 같으냐? 야, 저거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부딪히는 소리 아니야? 글쎄, 무거운 짐을 올리고 내릴 때 나는 소리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특히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아침에 어떤 무슨 소리가 나요. 야, 저 무슨 소리냐? 오늘 토요일 날 오전에 공사하나 보지. 하수도 공사를 하나 봐. 보도블록을 포장하나 봐. 소리를 듣고 다르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다르게 느끼더라도 무엇을 지각한다는 얘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게 여기 5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211쪽이요. 211쪽의 아래에서 10번째 줄입니다. 이것, this, 영어로 this. 자, 이것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은 단지 이것만이라고 가리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매우 다양하게 이것에 대한 의미가 해석될 수 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말이 것이에요, 것. 이 것. 야, 이거 좀 가져와봐, 저거 좀 가져와봐 할 때, 이것, 저것, 영어로 this, that 이라는 단어가 한국어에서는 가장 자주 쓰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가리키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살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야, 저거 가져와봐 라고 하면은 적당한 배경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저 사람이 나보고 물을 갖다 달라고 하는구나. 그럼 물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자, 또는 야, 저거 좀 가져와봐. 물은 있으니까 숟가락, 젓가락을 갖다 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어떤 조직생활, 어떤 이렇게 완전히 딱 짜여진 조직생활, 특히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는 야, 저거 해봐, 이거 해봐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대강 의미를 알아서 해석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대충 그걸 해와요. 왜 그래요? 배경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매우 다양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리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듣는 사람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14쪽인데요. 맨 위에서 214쪽의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비트겐슈타인. 자, 언어 철학을 굉장히 발전시켜 놓은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자, 비트겐슈타인은 체스. 자, 체스가 이해가 안 되면 장기, 바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게임을 생각하세요. 자, 게임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어떤 것을 가리키면서, 야, 이거는 왕이야. 그러니까 뭐 체스나 장기 같은 경우는 그 각 알마다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물론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둑도 집, 누가 몇 집을 가졌느냐가 결국에 바둑에서 이제 승패를 가르는데, 핵심적인 바둑 돌이 다 있어요. 저는 바둑을 잘 모르긴 하지만 바둑 기사들 또는 바둑을 설명해주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이걸 여기에 두면 안 되는데 저쪽에 둬야 되는데, 나름대로 승부를 가릴 수 있는 그 중요한 돌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게 단순히 야, 이거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야, 이게 죽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이야. 야, 이게 죽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배경 지식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단순히 이것이라고 가리키는 것만으로는, 야, 이거 이름은 왕이야. 이거의 이름은 뭐야.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알려면 여러분 게임 좋아하실 거니까 게임을 일단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뭐 온라인 게임이든 PC방 게임이든 게임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뭐 제가 뭐 게임의 특정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뭐한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게임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 그게 어떤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아이템일 수도 있고 어떤 배경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라고 하면, 단순히 그게 중요하다고 하면 이제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럼 해봐. 야, 요렇게 하는 거야. 해봐.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외국인 학생분들이 섞여 있는데,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 가장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게임을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같은 게임을 지금 우리 여기 지금 19명이거든요. 같은 게임을 19명의 수강생들이 똑같이 해요. 그러면 모두가 같은 게임을 하고 있으면 안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죽었다. 자,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아이템을 더 얻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어떤 걸 돈을 더 벌었다. 등등등. 자, 지금 같은 게임을 두고 우리 수강생들이 똑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배경 지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요. 왜냐? 모르면 물어볼 수 있고, 때로는 같이 협력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리키는 것만으로, 단순하게 야, 이거는 뭐야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 지평융합이라고 제가 중간고사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게임을 두고 우리 수강생들이 똑같이 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평융합이에요. 왜냐? 배경이 같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의 배경이 같기 때문에 그건 지평융합이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언어라는 거는 이런 거요. 다만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215쪽에 두 번째 문단이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는 사용 중에 있다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언어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목적을 두고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지금 저하고 바로 대화를 하지는 못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 자체도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의 100%의 의미가 여러분들한테 잘 안 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일단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아는 지식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사용 중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이 과목을 가르치는데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 과목을 듣는데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215쪽의 세 번째 줄이요. 세 번째 문단이요. 세 번째 문단 아래에서 아홉 번째 줄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 언어의 의미가 문제가 될 때는 언어와 행동, 언어와 맥락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잃어버릴 때다. 실제 상황과 유리라는 말은 격리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요. 격리시킨다는 얘기. 따로 좀 떨어뜨려서 봤을 때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예를 좀 한번 드리려고 하면은 지금 한 1분 전쯤에 제가 2분 전쯤에 군대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어떤 조직이요. 아주 탄탄한 조직이요. 그 안에서는. 자, 군대와 지금 일반 그 사회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차이냐? 언어의 차이만 말씀드립니다. 군대에서 쓰는 말, 단어를 나도 모르게 휴가 나와서 또는 제대를 해서 썼어요. 그 잘 못 알아듣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해군을 나왔지만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병대 나온 사람들끼리 쓰는 말을 저하고 할 때 제가 순간적으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 저는 그 경험이 아니라 다른 경험을 했고 그 조직에서 쓰이는 언어예요. 격리된 언어예요. 단 이 안에서는 너무나 소통이 잘 돼요. 그런데 다른 사회에서는 이게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울 테니까 좀 더 쉬운 예로 할게요. 자, 이 외국인 학생들과 이제 우리 지금 한국인 학생들이 동시에 이 수업을 듣는데 외국인 학생들끼리는 무조건 알아듣는 단어나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갑자기 한국인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은 이거 굳이 얘기할 것도 없이 그 상황을 이해를 하는데 어떤 언어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참 설명을 하고 배워야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격리라 그래요. 언어의 격리, 유리라 그래요. 이게 분리되어 있다고. 나는 교수님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그 단어 알아볼 수 없는 필기체 같은 거. 근데 의사 선생님들끼리는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끼리는 통해요. 의미가. 근데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언어의 유리, 격리 상태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16쪽 요거만 하고 첫 번째 영상을 끝냅니다. 216쪽에 위에서 13번째, 14번째 줄에 이런 게 있어요. 언어의 의미는 사용에 있다. 방금 말한 거는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말인데 사람들이 일정한 상황에 같이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진행할 때 맥락이 이해가 되고 언어에 의미가 부여된다. 방금 말한 거요. 우리 수강생이 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우는 거예요. 애기들이 울 때 대체적으로 이제 부모들은 얘가 왜 우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금방 해요. 물론 시행착오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많이 돌보는 직업, 선생님들이요.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경험이 쌓이면 얘가 왜 우는지를 금방 알아챈단 말이에요. 자, 맥락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218쪽에 이 얘기가 하나가 딱 문제예요. 218쪽의 맨 위에 줄. 자, 비트겐슈타인은 일반화에 대한 갈망을 자, 경고하고 있는데 218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무리하게 일반화된 개념, 즉 어떤 공통된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언어에 방해가 된다, 오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쓰는 단어들을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고 배경 지식이 없는 잘 안 쓰는 단어를 억지로 흔히 말해서 유행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외로 많을 텐데요. 우리 일상에. 왜 그냥 앞 글자만 띄어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거 있잖아요. 소확행. 자,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 알겠어요. 자,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이게 일반화되기는 아직까지 쉽지가 않아요. 자,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자,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벨. 이해가 됐어. 이것도 어느 정도 일반화되고는 있는데
뭐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언어를 억지로 일반화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를 지적한 게 바로 자, 218조 맨 위에 일반화에 대한 갈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영상이 길어서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